안녕하세요. 프로바이더로 카운터 앱 만들기 완벽 가이드입니다. 플러터 리버파드의 기초부터 실전 구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퀴즈 8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설정과 유존성 추가부터 시작해서 프로바이더 선언, 컨슈머 위지트 사용법, 버튼으로 상태 변경하기, 레프 와치와 레프 리드의 차이점, 전체 코드 리뷰, 연습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개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설정과 유존성 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파드를 사용하려면 pub-spec YAML 파일에 플러터 리버파드 패키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패키지는 플러터에서 리버파드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패키지입니다. 유존성을 추가한 후에는 플러터 pub-get 명령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임포트 문으로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유존성 설정 코드입니다. pub-spec YAML 파일의 디펜던시즈 섹션에 플러터 리버파드 2.4.0을 추가합니다. 캐럿 기호는 2.4.0 버전 이상의 호환 가능한 버전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터미널에서 플러터 pub-get 명령을 실행하면 패키지가 다운로드되고 프로젝트에 연결됩니다. 캐럿 기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번호 앞의 캐럿 기호는 시멘틱 버저닝에서 호환 가능한 버전 범위를 나타냅니다. 2.4.0은 2.4.0 이상 3.0.0 미만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메이저 버전인 이는 유지하면서 마이너와 패치 버전의 최신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버그 수정과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프로바이더 선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는 리버파드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프로바이더입니다. 변경 가능한 상태를 관리하며 카운터처럼 단순한 값을 다룰 때 적합합니다. 파이넬 키워드로 선언하고 제네릭 타입으로 상태의 타입을 명시합니다. 프로바이더는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어 어느 위젯에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 선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러터 리버파드 패키지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파이넬 카운터 프로바이더 스테이 프로바이더 인트로 정수형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바이더를 선언합니다. 괄호 안의 레프 파라미터는 다른 프로바이더를 참조할 때 사용하며 리턴 0으로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처럼 선언하면 앱 어디서든 이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 타입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 인트에서 꺽쇠 괄호 안의 인트는 제네릭 타입입니다. 다우트는 강타입 언어이므로 타입을 명시하면 컴파일 타임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IDE의 자동 완성 기능도 지원받을 수 있고 런타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열을 다루고 싶다면 스테이 프로바이더 스트링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컨슈머 위지트로 값 읽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컨슈머 위지트는 프로바이더의 값을 읽고 UI에 반영하는 특별한 위젯입니다. 스테이셔스 위지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빌드 메서드에서 빌드 컨텍스트 외에 위젯 레프 객체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 레프 객체를 통해 프로바이더에 접근하고 레프 와치로 상태를 구독합니다. 컨슈머 위지트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 스크린 클래스가 컨슈머 위지트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빌드 메서드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위젯 레프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프 와치 카운터 프로바이더, 로 프로바이더의 현재 값을 읽어 카운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 값은 텍스트 위젯에서 $기호와 함께 표시됩니다. 값이 변경되면 빌드 메서드가 다시 호출되어 자동으로 화면이 업데이트됩니다. 레프 와치의 역할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프 와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카운터 프로바이더를 구독하면 그 값이 바뀔 때마다 플러터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알림을 받으면 빌드 메서드가 다시 실행되어 화면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트 스테이트를 직접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버튼 클릭으로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의 값을 변경하려면 레프 리드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리드는 와치와 달리 일회성으로 값을 읽기만 합니다. 이벤트 핸들러에서 프로바이더의 노터파이어에 접근하여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는 편리한 업데이트 메서드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상태 변경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로팅 액션 버튼의 안프레스트 콜백에서 레프 리드를 사용합니다. 카운터 프로바이더
노터파이어로 스테이 컨트롤러에 접근하고 업데이트 메서드로 현재 상태 값에 1을 더합니다. 업데이트 메서드는 현재 상태를 스테이 파라미터로 받아서 새로운 상태를 반환하는 함수를 인자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바이더의 값이 업데이트되고 와치하고 있던 모든 위젯에 알림이 갑니다. 레프 리드와 레프 와치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치는 값이 바뀔 때 자동으로 위젯을 다시 빌드합니다.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하며 빌드 메서드 안에서 사용합니다. 반면 리드는 단순히 현재 값만 읽어옵니다. 값이 바뀌어도 위젯을 다시 빌드하지 않습니다. 버튼 클릭 같은 이벤트 핸들러에서 사용합니다. 이 두 메서드를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슈머 위젯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컨슈머 위젯 대신 일반 스테이셔스 위젯에서 컨슈머 위젯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컨슈머 위젯을 사용하면 위젯의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리빌드할 수 있어 대규모 위젯에서 성능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컨슈머 위젯은 전체 위젯이 리빌드되지만 컨슈머는 감싼 부분만 리빌드됩니다. 복잡한 UI에서 일부분만 상태에 의존할 때 불필요한 리빌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모든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앱 전체를 프로바이더 스코프로 감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위 위젯에서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전기 콘센트가 없으면 전자기기를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프로바이더들의 생명주기도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런앱을 호출할 때 프로바이더 스코프로 my앱을 감싸줍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리버파드의 핵심 컨테이너로 앱 전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my앱은 머티리얼 랩을 반환하고 홈으로 카운터 스크린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카운터 스크린에서 랩을 통해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로 감소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증가 버튼만 있으니 감소 버튼도 추가해 봅시다. 칼럼 위젯을 사용하면 여러 버튼을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감소 로직은 스테이 플러스 1 대신 스테이 1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플로팅 액션 버튼을 사용할 때는 히로 태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히로 애니메이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증가 감소 버튼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로팅 액션 버튼 속성에 칼럼 위젯을 넣어 여러 버튼을 배치합니다.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엔드로 설정하여 화면 아래쪽의 버튼들을 모읍니다. 첫 번째 버튼은 증가 버튼으로 스테이 플러스 1을 반환하고 히로 태그는 인크러먼트입니다. 사이즈드 박스로 10픽셀 간격을 주고 두 번째 버튼은 감소 버튼으로 스테이 1을 반환하며 히로 태그는 데크러먼트입니다. 아이콘도 애드와 리무브로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과 최적화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이름은 관례에 따라 프로바이더로 끝나도록 짓습니다. 예를 들어 카운터 프로바이더처럼요. 복잡한 객체를 다룰 때는 스테인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를 고려해 보세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프로바이더를 별도 파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러터 데브툴즈를 사용하면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플러터 리버파드에서 스테이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때 레프 리드와 레프 와치의 차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레프 리드는 상태 변경 시 자동으로 위젯을 리빌드하지만 레프 와치는 리빌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레프 와치는 상태 변경 시 자동으로 위젯을 리빌드하지만 레프 리드는 일회성으로 값만 읽는다. 세 번째, 레프 리드는 컨슈머 위젯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레프 와치는 모든 위젯에서 사용 가능하다. 네 번째, 레프 와치는 초기값만 읽고 레프 리드는 실시간 값을 읽는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레프 와치는 상태 변경 시 자동으로 위젯을 리빌드하지만 레프 리드는 일회성으로 값만 읽는다가 정답입니다. 레프 와치는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구독하여 값이 변경될 때마다 위젯을 자동으로 리빌드합니다. 반면 레프 리드는 현재 값을 일회성으로 읽기만 하며 주로 버튼 클릭 등 이벤트 핸들러에서 상태를 변경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로 선언된 카운터 프로바이더에서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기 위한 올바른 구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레프 리드
카운터 프로바이더, 플러스 플러스. 두 번째, 레프 리드, 카운터 프로바이더, 노터파이어, 스테이 플러스 플러스. 세 번째, 레프 와치, 카운터 프로바이더 스테이 플러스 플러스. 네 번째, 레프 리드, 카운터 프로바이더, 노터파이어, 업데이트, 스테이 플러스 1.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레프 리드, 카운터 프로바이더, 노터파이어, 스테이 플러스 플러스가 정답입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카운터 프로바이더, 노터파이어로 스테이 컨트롤러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러의 스테이 속성을 통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프 리드, 카운터 프로바이더 만 사용하면 현재 값인 인트만 반환함으로 직접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플러터 앱에서 리버파드를 사용하기 위해 메인 다우트의 런F에서 myF를 프로바이더 스코프로 감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앱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캐싱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두 번째,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모든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며 이것이 없으면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자동으로 상태를 초기화한다. 네 번째,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빌드 컨텍스트를 프로바이더에 전달하기 위한 래퍼 위젯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모든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며 이것이 없으면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리버파드의 핵심 컨테이너로 앱 전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위젯 트리의 최상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카운터 앱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증가하고 10의 배수일 때 축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할 때 가장 적절한 패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스테이 프로바이더로 카운터 관리, 레프 와치, 로 UI 구독, 레프 리드, 로 버튼 이벤트 처리, 별도의 프로바이더로 10의 배수 여부 계산. 두 번째, 스테이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로 카운터와 메시지 로직을 함께 관리하고 레프 리드, 로만 상태 접근. 세 번째, 퓨처 프로바이더로 비동기 카운터 관리하고 레프 와치, 로 메시지 조건 체크. 네 번째, 프로바이더로 불변 카운터를 관리하고 세트 스테이, 로 UI 업데이트.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로 카운터 관리, 레프 와치, 로 UI 구독, 레프 리드, 로 버튼 이벤트 처리, 별도의 프로바이더로 10의 배수 여부 계산이 정답입니다. 기본 패턴대로 스테이 프로바이더로 카운터 상태를 관리하고 레프 와치, 로 UI가 상태를 구독합니다. 10의 배수 여부는 별도의 프로바이더로 분리하면 관심사의 분리와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컨슈머 위젯 대신 일반 스테이셔스 위젯에서 컨슈머 위젯을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컨슈머는 전체 위젯 트리를 리빌드함으로 성능이 떨어지며 컨슈머 위젯보다 항상 비효율적이다. 두 번째, 컨슈머를 사용하면 위젯의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리빌드할 수 있어 대규모 위젯에서 성능 최적화에 유리하다. 세 번째, 컨슈머는 빌드 컨텍스트를 필요로 하지 않아 더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네 번째, 컨슈머와 컨슈머 위젯은 내부 구현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성능 차이가 없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컨슈머를 사용하면 위젯의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리빌드할 수 있어 대규모 위젯에서 성능 최적화에 유리하다가 정답입니다. 컨슈머 위젯은 스테이셔스 위젯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프로바이더의 상태가 변경될 때 전체 위젯이 아닌 컨슈머로 감싼 부분만 리빌드됩니다. 복잡한 UI에서 일부분만 상태에 의존할 때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의 제네릭 타입 인트를 명시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우트는 동적 타입 언어이므로 제네릭 타입은 선택사항이며 생략해도 자동으로 추론된다. 두 번째, 제네릭 타입을 명시하면 컴파일 타임의 타입 안정성을 보장받고 IDE의 자동 완성과 오류 검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제네릭 타입은 런타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 힌트로만 사용된다. 네 번째, 스테이 프로바이더는 반드시 인트 타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네릭 타입을 명시하면 컴파일 타임의 타입 안정성을 보장받고 IDE의 자동 완성과 오류 검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다우트는 강타입 언어이며 제네릭 타입을 명시하면 컴파일 타임의 타입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 인트로 선언하면 IDE가 적절한 자동 완성과 경고를 제공하며 타입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안프레스트 콜백에서 레프 와치, 카운터 프로바이더, 노터파이어, 스테이 플러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레프 와치를 안프레스트에서 사용하면 불필요한 구독이 발생하므로 레프 리드로 변경해야 한다. 두 번째, 레프 와치는 빌드 메서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안프레스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 카운터 프로바이더, 노터파이어를 직접 와치하면 스테이 변경이 감지되지 않으므로 카운터 프로바이더만 와치해야 한다. 네 번째, 컨슈머 이지트에서는 레프 와치를 2번 이상 호출할 수 없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레프 와치를 안프레스트에서 사용하면 불필요한 구독이 발생하므로 레프 리드로 변경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안프레스트 콜백 내부에서 레프 와치를 사용하면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구독 관계가 생성되어 유도하지 않은 동작과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레프 리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퍼브스펙 여멜에서 플러터 리버파드 패키지 버전 앞에 캐럿 기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확히 명시된 버전만 설치하고 다른 버전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명시된 버전 이상의 모든 버전을 무조건 설치한다. 세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신 호환 버전을 설치한다. 네 번째, 베타 버전과 개발 버전을 포함한 모든 최신 버전을 설치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신 호환 버전을 설치한다가 정답입니다. 캐럿 기호는 시멘틱 버저닝에서 호환 가능한 버전 범위를 나타냅니다. 2.4.0은 2.4.0 이상 3.0.0 미만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메이저 버전은 유지하면서 마이너와 패치 버전의 최신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받습니다. 프로바이더로 카운터 앱 만들기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스테이 프로바이더 선언, 컨슈머 이지트로 갑 읽기, 레프 와치와 레프 리드의 차이, 버튼으로 상태 변경하기, 그리고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역할까지 리버파드의 기본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